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건강 챙겨보고 건강 정보 챙겨가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볼지 기대되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봄의 시작이라는 절기 입춘이 어느덧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입춘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워낙 추웠던 터라 입춘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입춘이 지나면 날이 좀 풀리려나요?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은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와 같은 수준의 추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권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3도, 광주는 5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절기 입춘인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하늘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둥근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전세 사기 대책입니다. 정부가요, 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전세 사기, 이 깡통 전세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형 방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5월부터는요, 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3억 원이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으로는 전세보증금이 3억인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올 5월부터는 이제 3억 원에 대한 집이다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느냐 살펴보면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해서 집값보다 비싼 보증금을 받는 일명 이 깡통주택을 양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예방책 중에 하나는요,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게시를 하는데요. 그동안 임차인 입장에선 사실은 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또 내가 구하려고 있는 방의 적절한 이 전세값을 알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또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손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적발된 전세 사기들을 좀 살펴보면 중개인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대책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공시 가격 또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토록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이 감정평가 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와 공모해서 짜서 이 해당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이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는 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이상 받아야 이 자격이 취소됐지만 이제는 금고형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된다라고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직무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만 해도 자격이 취소되는 등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집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요, 이게 가족이 거리에 남게 됩니다. 그쵸. 이게 진짜 네. 이게 중범죄로 해야 되고요.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으니까 정말 확실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대구 버스 무상 이용 도입입니다. 대구시가요, 이 지상철과 지하철을 포함한 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무상 승차 이용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이 시내버스도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기묘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구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왜 이용 혜택에서 제외됐냐면요.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이 시내버스 부분은 이 경로 우대 시설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뭐 시내버스에 대해서 할인을 하거나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제구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한 대구시 관계자는 이 조시철도의 무상 이용 연령은 높이지만 시내버스도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지지만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65세도 요즘 젊으시거든요. 정정하시거든요. 근데 대구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번 반응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마스크를 안 벗는 이유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 이 뉴욕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마스크 벗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국인들에게 지난 3년간의 마스크 착용은 하나의 습관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습관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한국과 일본의 일부 여성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화장을 하거나 웃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 마스크를 벗으면 다시 꾸밈 노동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꾸밈 노동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저도 왠지 마스크를 안 쓰고 화장을 안 하면 좀 자신감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뭔지 알 건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감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착용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그러한 점을 짚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 보건당국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점, 또 뭐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탑승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또 하나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원인으로 뽑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는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 굉장히 심각하고 또 독감과 계절성 알레르기 등의 호흡기 질환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는요, 마스크를 쓰는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으로 여겨진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한 문화연구 전문가는요,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다라면서 그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당분간은 쓰실 거예요. 네. 근데 여름에 벗을 겁니다. 이게 덥거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강 챙겨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진료실을 든든히 지켜주는 이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 안과 전문의 김영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주제가 뭘까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예, 오늘 주제 힌트로 나갑니다.
멍멍? 강아지인데? 멍멍. 야. 예. 그렇죠. 강아지고 지금 뭔가 어머. 바람 소리가 좀 세게 들리고 있어요. 힌트에 강아지가 나오는 거는 드문 일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 뭔가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털이 날리고 있는데 귀여워서 생기는 문제인가? 아니야. 아니 이게 귀엽잖아요. 안과 선생님을 모셔놓고 뼈마디가 쑤신 거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닐 아니, 거예요. 그것도 아닐 지금 테고. 사진을 보면은 이 강아지들의 좀 특색이 있는 게 이게 털에 너무 집중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보세요, 눈을. 강아지 눈이요? 딱 보면은 어떠냐면 강아지들이 바람 때문에 눈도 못 떠. 그러니까 이제 눈도 못 뜰 정도로 뭔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게 아닐까. 안과 선생님을 통해서 유추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저 관절염이나 걔는 막 다니니까 네. 아니면은 얘네들 저 개털 날리니까 실내에서. 털 알러지. 눈이에요, 눈. 근데 안과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야. 뭔가 철던 박사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힌트도 보여주세요. 뭐야? 아,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왼쪽은 녹색이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선명하고 오른쪽은 붉은색이 좀 많이 쓰인 그림이거든요. 야, 역시 안과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게 동일한 화가가 같은 곳을 그린 건데 네. 병을 앓고 나서 보이는 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오늘 눈 질환입니다, 이게 확실히. 아, 근데 화풍이 완전 달라 보였는데. 그렇죠. 근데 장소는 같은 거는 같아요. 아, 그래요? 물감이 떨어졌나? 저게 옛날에 텔레비전 고장 나면 저렇게 되잖아요. 네. 자, 오늘 주제 뭔지 공개해 주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잃기 전에 챙기자 중년 눈 건강입니다. 아, 다들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네. 근데 잃기 전에 챙기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네. 나이 들면 내가 이게 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네. 이게 눈이 피곤해져요. 맞아. 모르죠? 저는 아직 모르는데 아우 불편해. 근데 제 주변에 그 영상 편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뻑뻑해서 벌써 그렇구나. 그래서 안과를 갔대요. 근데 뭐 노안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일찍 올수 있죠. 똘똘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하철 타면 아는 게 이제 뭐 젊은 친구들도 다 주위를 안 봐. 계속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하철 타고 딱 나오는데 찬바람 한번 확 불잖아요. 그러면 눈은 정말 70대 눈처럼 이렇게 시린 표정을 막 찍거든요. 이거 보니까 요즘 눈이 정말 빨리 늙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아까 그 첫 번째 힌트에서 바람을 맞는 강아지가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시리겠어 그게. 그렇죠. 아, 그 힌트가 맞았네요. 최현원 박사님 말이 맞는 게 추울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안질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겨울이 되면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찬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우리 눈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눈한테는 참 혹독한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이 되겠는데요. 또 밖은 춥고 실내는 따뜻하고 우리 아침에 차 타고 올 때도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건조해져 갖고 또 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돼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네. 이러면서 눈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주말마다 산에 가니까 이게 따뜻한 차 안에 있다가 산 밑에 싸거든요. 네. 거기 이렇게 탁 내리면 눈부터 신호가 탁 와요. 그리고 산을 보고 경외심 때문인지 눈물이 착. 이게 바람하고 연관이 있나 봐요. 찬 바람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겨울철 찬 바람과 이 건조한 환경이 눈 건강에 사실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인데요. 저희가 보통 자외선 하게 되면 이 여름철에 강한 햇빛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에 자주 하는 야외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등산이나 뭐 스키장 가잖아요. 이때 눈 쌓인 곳에 반사되는 자외선. 네. 자외선도 굉장히 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 자외선 반사광에 노출되게 되면 뭐 눈시림이나 통증과 함께 뭐 설맹이나 각막염 혹은 백내장, 뭐 황방변성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도 이제 그 뭐 등산하는 분들 겨울철에 오히려 꼭 이제 선글라스 써야 된다 눈 보호하려고. 근데 저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고 이제 물 위에 나와서 배 위에 있잖아요. 그 물에 반사돼 갖고 그렇지. 시커멓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키려고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 참
써야 되는데 아직 좀 안 되긴 해요, 그것도.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재용 아나운서도 산에 갈 때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힌트가 아까 제가 보기엔 정말 화풍이 달라 보였는데 뭐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으니? 아까 전에 뭐 우리 차 박사님께서 벌써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되게 벌써 잘 알고 계시네요. 대학 때 배웠어요. 네, 저도 예전에 배웠다가 사실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네. 이게 그 모네라고 하는 그렇죠. 모네라고 하는 이게 프랑스 인상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저 두 그림이 이게 같은 곳에서 그린 거예요. 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이제 50대 때 그렸고 왼쪽 오른쪽 걸 보시면 이제 80대에 이제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네라는 사람이 이게 백내장을 앓았었습니다. 백내장을 앓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그 눈의 색감이 바뀌어요. 저 백내장이 없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빛을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데 백내장이 생기면 눈에서 좀 파장이 짧은 걸 짧은 파장이 이제 우리 눈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장이 긴 붉은색 계열만 이제 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화풍이 점점 붉은색을 더 강조하는 그림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많이 바뀌었어. 한 화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제 모네라는 화가가 백내장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색 변화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그러네요. 완전 다른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도 색의 구분이 좀 어려웠던 거죠. 모네라는 화가가. 네, 모네가 예전에 그 밝은 곳에서도 색깔을 잘 구분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나이가 들고 자기의 이제 주관적인 뭐 그림에 대한 예술에 대한 감각이 바뀔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걸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붉은색 계열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은 실제로 백내장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화풍 자체는 병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어느 게 더 비싸요? 새로운 관점이죠.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 확실한 건 굉장히 비싼 그림 맞습니다. 저거 두 개 같이 사야 비쌉니다. 근데 저도 요즘 그 동창들 만나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백내장 이런 얘기 좀 듣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고 흔하다 보니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저 그림 보니까 백내장도 정말 위험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저 나이가 들수록 눈이 보배다 이런 말이 실감나는 게요.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피곤해지니까 네.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일단 사물이 침침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눈 건강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 건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계절,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입니다. 계절별로 고민되는 안 질환에도 대비를 하면서 노화로 인한 눈 건강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오늘 배워볼 것이고요. 그럼 먼저 이맘때 주의해야 할 우리 안 질환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겨울철 특히 주의해야 할 안질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어떤 안질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겨울철이 안구 건조증이 많은 모양이죠. 아무래도 뭐 날씨가 춥고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뭐 이제 공기가 많이 건조해졌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 숫자랑 2018년 3월까지의 안구 건조증 환자 숫자를 보면요. 매달 거의 7% 이상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매달. 네. 매달. 매달입니다. 매달 증가.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소프트렌즈를 오래 끼는데 저녁쯤 되면 정말 눈이 아프다시피 뻑뻑할 때가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안구 건조증의 주요 증상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뻑뻑한 증상 혹은 이물감 혹은 시림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통증과 더불어서 이 시력 저하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원체 이게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게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방치하다 보면 심해지면 이 각막의 염증이나 각막 궤양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안구 건조증이 방치하면 궤양까지 간다니까 이게 더 무서운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치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각막에 상처가 생긴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 현대인 같은 경우 75%의 환자분들이 안구 건조증을 거의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흔한 건데 뭐 경증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인공 눈물 좀 넣으면서
충분히 휴식만 취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됩니다. 근데 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각막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 눈물막이 깨지는 현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눈물이 자꾸 깨지면 어쩔 수 없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치료가 굉장히 좀 종류도 뭐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이게 눈물 분비 기능이라는 거에 좀 떨어진 걸 옛날로 어떻게 보면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없고요.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증 개선하는 약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 눈물도 그 농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안약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안약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눈물점을 폐쇄해서 눈물을 눈에 고이게 하는 치료도 있고 요즘은 이제 많이 하는 게 IPL이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옛날에 IPL이라고 그 피부 관리하시던 그 기계 네네. 아시죠?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을 좀 이제 그 건강하게 치료를 해주는 그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피부에만 쓰는 게 아니고 눈의 안구 건조증에도 이게 실제로 치료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쓰고 있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요즘 그 IPL이라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아니, 그 환자분도 네. 그래서 IPL을 이제 한 4번 정도 받으시고 각막의 상처가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완치는 아니고. 각막도 치료하면서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아무 의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피부를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서비스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저게 치료법이 다 있었네. 저는 막 억지로 슬픈 드라마나 영화 막 찾아봤었거든요. 맞아. 눈물 흘리려고. 일부러 하품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맞아요. 아, 치료법이 있군요. 네, 한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안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막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충혈은 각막염의 하나의 증상이 맞고요. 각막염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고, 각막은 우리 눈에 있어서 이 검은 자에 해당하는 부위고요. 아주 투명하고 얇은 조직입니다. 각막염이 발생이 되면 눈이 시큰거리거나 눈부심,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염증으로니까 뭐 쉽게 끝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꼭 치료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 주의해야 될 안질환 세 번째 안질환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유루증. 이건 뭐지? 이거 뭐예요? 이 유루증 이러면 한자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눈물 흘림병이에요. 네. 눈물 흘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눈물길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배출돼야 할 이 배출로가 하나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쪽으로 계속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생기는 걸 유루증이라고 하고 이게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5학년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는데 이게 병까지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유류증 네, 보통 유류증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노화와 연관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눈물 흘림증 유류증 환자의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이 40대 이상으로 이 노화로 인해서 눈물이 빠져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생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제 전자기기를 오래 보다 보니까 20, 30대에서도 이런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이 유류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러면 따뜻한 데 있다가 찬바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찬바람 딱 하면 눈물이 치르 나는데 이런 것도 유루증인 건가?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유루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자극성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눈을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눈물이 나와서 보호를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건데 실제로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그 추울 때 아무래도 좀 코 점막이 수축이 되면서 길 자체도 좁아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거기 찌꺼기들이 쌓이기 때문에 길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원활하지 못하면 눈물이 아무래도 바깥으로 넘쳐 흐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끔 그 병이 있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 아예 내려가는 게 완전히 막혔다든지 하는 그런 병이 생기면 거기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원상이 됩니다.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세균이 거기 증식하는 원상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 점막을 통해서 뇌로까지 그 세균이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그래도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균이 뇌까지 갈 수 있다.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좀 슬픈 영화 봤는데 극장 따뜻하잖아요. 네. 밖에 나갔을 때 눈물이 탁 흘러.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 인간이 아직 감정이 내 말이야. 노화 현상인데. 눈이 싫어. 뭐 그런 이점도 또 있긴 해요. 예, 겨울철 안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눈 건강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소중하다는 걸 정말 제3 느끼거든요. 아마 여기도 저 박사님이 공감하시려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경 썼으니까 일반적으로 안경은 초등학교 때부터 써서 시력 교정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그냥 컨디션 따라서 왜 그렇게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이러는지 이러면 어떤 생각 드냐? 드디어 노안이 왔나 보구나.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눈이 조금 침침하거나 좀 불편하면 다 이제 노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노안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막상 노안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막막해요. 설명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노안에 제일 가까울 것 같은 분이 차 박사님이라서 물어보는 네. 건데 박사님이 생각하는 이 노안 뭔가요? 그게 적어져 이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책. 이게 뭐냐면 옛날에 책을 딱 이렇게도 잘 봤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져.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책이 작은 책을 못 봐. 안 보여. 책이 커져야 돼요. 왜냐면 글씨가 커져야 되는 거지. 요거 노안 맞죠? 노안이죠, 그것도. 네. 이종원 그리고 또 아나운서 저기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 할머니들 바느질 하실 때 바늘기 끼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되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탁 끼워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늘 제 눈을 얘기할 때 아나운서에 특화돼 있는 눈이라는 게 난시가 있어가지고요. 노화가 왔는데도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봐도 그냥. 대본 보기가 아주 수월해요. 오. 근데 이게 교정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이거 안 보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르신들 책 볼 때 잘 맞아요. 보려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책을 보시다가 안경 그냥 벗으시거든요. 잘 보시려고 벗으시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멀리 있는 거는 벗어야 또 이제. 맞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예, 이게 노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초점을 못 맞추는 이 노화 현상입니다. 예, 원래 우리 눈에서요, 이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수정체라는 조직이 원래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봤다가 멀리 볼 때, 아니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볼 때, 저 수정체라는 조직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면서 우리 눈의 이제 굴절률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 조직이 이제 노화가 된 거죠. 우리가 관절도 약해지듯이 저 수정체도 조금씩 망가집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초점을 못 맞추게 되니까 잘 안 보이게 되고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보려고 하니까 눈도 더 아프고 심지어는 두통까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힘 주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근데 난시가 좀 있으면 어떻게 이게 가까운 게 보여요? 우리가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교정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시 난시라는 게 일단은 가까이에 초점이 잡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멀리가 반대로 안 보이죠. 그분들은 멀리가 반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뿌예요. 예, 그러니까 멀리가 안 보이는 대신 가까이가 보이고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면 멀리가 보이는 대신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죠. 맞아요. 마찬가지의 노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특화돼 있는 눈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읽기 전에 챙겨야 돼요. 중년 눈 건강입니다. 서동주 선생님 거부터 볼게요. 노안 자가 진단법 있네. 그 노안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노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내가 노안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실 이 노안이 최영일 왔지. 씨 앞으로 모셔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왔는데요. 아니, 근데 두 분이 바쁘시네요. 이미 와버린 노안인데. 제가 네. 판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가운데 쓰시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검사를 차례차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재영 MC님부터 여기 서서 네. 제가 1m 거리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보시고 어느 쪽 색깔이 더 잘 보이는지. 전 녹색이요. 아침이 더 선명한데요? 그래요? 이렇게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네. 저는 행복. 행복 빨간색. 빨간색 이쪽. 이거 선명한데 너. 네.
이 검사 이름이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시력 검사하실 때 보통들 많이 이 검사를 하셨을 그거 맞아요. 거예요. 시력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때 어느 게 더 잘 보이세요? 물어보는 거 네, 같아요. 이게 이제 정록 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색깔 파장에 따라서 녹색 파장이 조금 앞쪽에 그리고 이제 빨간색 파장이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시인지 원시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검사인데 노안이나 이 원시인 경우에는 초점이 좀 뒤에 맺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까운 이 녹색이 보통 잘 보이게 되면 노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됩니다. 노안이네. 어머. 그래서 만약에 이 색깔을 지금 봤을 때 내가 녹색이 더 잘 보인다 그러면 노안이기 때문에 가셔서 한번 검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봐도 행복이 더 잘 보이는데. 그럼 박사님 아니라는 거네. 네, 그리고 괜찮아요. 안경 썼잖아요. 그리고 교정 시력이라서 교정 시력이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아침이 잘 보여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건 뭐지? 5만 원권입니다. 5만 원권인데요. 일단 한쪽 눈을 가리시고 우리 재용 MC님이 먼저 하시면 되는데요. 한쪽 눈을 가리시고 네, 이걸 들고 최대한 가까이 붙여볼게요. 가까이 붙여본 다음에 선명해질 때까지 앞으로 쭉 빼볼게요. 선명해질 때까지. 오. 네. 이 정도. 여기. 지금 29cm. 그러면 야, 제가 그대로 네, 하겠습니다. 네, 차박사님 그대로. 해보실까요? 똑같이. 그대로. 야, 한쪽 가리고 네. 이렇게 해서 쭉 빼는 거죠. 네. 오, 너무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세요? 안 보여 잘. 그런데 요 정도 되게 멀리 가네. 오, 많이 갔어요? 너무 네, 많이 갔어요. 지금 3cm를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제가 이제 이 검사에서는 기준이 3cm가 넘어가면 또 노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양쪽 가짜구나.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집에서 간단히 이렇게 자가 검진을 통해서 내가 뭐 노안이 있는지 원시인지 근시인지 이걸 조금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알아? 넌 맞네. 어쨌든 저도 노안이네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네. 확인한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근데 눈 건강이라는 게 한 번 잃으면 네. 되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 들면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내장 얘기하잖아요. 네, 나이 네. 든 분들. 근데 그냥 눈이 침침한 것과 노안 때문에 그리고 백내장 때문에 침침한 거 네.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네,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침침하면 이제 노안인지 백내장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백내장은요, 거리랑 상관없어요. 계속 다 뿌연 겁니다. 노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까이는 이렇게 쭉 안 보이고 멀리 것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거리에 따라서 뭔가 시야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백내장이 아니고 노안일 것이고 그냥 거리에 상관없이 다 침침하다 이러면 이건 백내장인데 백내장이 문제가 되는 게요. 이게 60세 이상 유병률이 80.5%고 이제 노화와 함께 누구나 올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 이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0대 이상 유병률이 42%까지 높아졌다고 하니까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 모사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하셨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이 노안이나 백내장 그냥 흐릿하고 뿌옇기 때문에 실제로 좀 구분이 어렵거든요. 엄밀히 네.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방치해가지고 나중에는 백내장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구별할 수 있는 자각 증상 같은 게 좀 있고 그걸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돼요? 이게 백내장에 의해 자각 증상이 결국은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시력만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사실 눈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각 증상만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만으로 백내장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백내장도요.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마찬가지로 수정치에 생기는 질환이고 우리 아까 말한 노안도 수정치가 노화가 되는 질환이에요. 어쨌든 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백내장도 노안과 사실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백내장은 이렇게 눈이 뿌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백내장이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미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왼쪽 눈에 이제 백내장이 생긴 60세 정도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면 그
동그란 가운데 구멍 속에 뒤에 이제 수정체라는 조직이 이제 보이는데 저기 제일 앞쪽에 보면 뭔가 좀 뿌연 게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저 정도면 돼도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보면서 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 정도만 돼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오신 게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시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력이 떨어져서 저분 당연히 뭐 수술해서 잘 됐고 뭐 아까 보였듯이 그 뒤에 있는 시신경 사진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환자분도 어느 정도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저기 근데 이제 혹시 백내장도 이렇게 뭐 단계 같은 게 있나요? 네. 백내장이 그 부위에 따라서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5단계에서 6단계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되시는 이제 분이었고 보통 3, 4단계 정도면 어느 정도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또 조금 심한 이제 사진을 제가 또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게 보면 저 가운데가 뿌옇게 완전히 하얗죠? 저렇게 되면 바깥에서도 그냥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하얗다는 뜻이 백내장인데 하얗다는 뜻이잖아요. 저게 보입니다. 저 정도면. 그래서 눈이 하얗게 변한다라는 게 이제 저 정도까지 진행된 거고. 그러면 저게 시신경 사진이 방금 보셨듯이 안 보여요. 아예. 저희 안과 의사가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뒤쪽이 보이지 않으면 환자도 세상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조금 늦게 오신 거예요. 저런 분들은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술을 안 하시는 의사분들도 저렇게까지 되면 수술이 어려워지고 합병증이 많아진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수술 시기를 놓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게 결국 백내장도 일찍 가야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백내장 그러면 따라오는 친구 같은 놈이 한 놈이 있거든요. 녹내장. 그럼 옛날 어르신들은 눈이 하얘지면 백내장, 눈이 녹색이 되면 녹내장 그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녹내장이 뭔지 이거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확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저희가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내장, 녹내장 말씀드리는데요. 내장 자체가 이제 안과, 이제 눈에 대한 질환인데, 장애가 생긴 질환인데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하얗게 보이고, 그리고 녹내장은 눈동자가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서 녹내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두 증상의 차이를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리면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뿌옇게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 가장자리부터 시야가 점점점 좁아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완전 차이가 있네요. 이름은 비슷하거든요. 백내장, 녹내장.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실제 이제 녹내장 환자의 사진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이 정상입니다. 정상을 보면 이 가운데 이제 동그란 게 제가 시신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그 동그란 거 안에 동그랗게 조그만 더 하얀 부분이 있어요. 네네. 저 부분이 이제 시신경이 없는 빈 공간인데 저게 혈관이 지나다니는 원래 정상적인 길이고요. 저 부분이 전체 크기 한 3분의 1 정도 되면 정상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는 병이거든요. 많이 죽었으니까 저 시신경 중심 구멍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저렇게 중심 부분이 커져 있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녹내장이 의심됩니다 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녹내장의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리개가 다치는 건데, 그게 덜컥 겁나네요. 이게 다 다쳐버리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녹내장은 안압 상승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혈류 장애로 인해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안질환인데요.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신경 손상이 확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용한 실명 질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이 녹내장으로 실명을 했는데 이는 전체 실명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국내에서도 실명 인구 70만 명 가운데 38%의 실명 요인이 녹내장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요. 1년에 97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면 그 왜 눈에 이렇게 탁 쏘는 거 있잖아요. 쏘는 거. 이렇게 눈에 바람 팍 들어오는 거. 네. 그러면 대충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안과에 가보세요. 그거만 충실히 받으셔도 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눈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죠.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건 정말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을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내장을 진단받은 50대입니다. 백내장에 걸린 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무서운데 얼마 전 이런 얘기를 듣고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백내장이 오면 녹내장까지 올 수 있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희가 OX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예. 백내장이 오면 녹내장이 같이 온다. 그러면 O 아니면 네. X입니다. 저는 O. 차 박사님 O.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같이 얘기하지 연관성이 없으면은 같이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 O. 저는 X입니다. 아까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다르잖아. 오는 그 원인이 다른데. 그렇죠. 저도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전 선생님. 저는 완전히 다른 병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정답은요? 설명을 잘 들은 건 맞는데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방치를 하면 백내장을 방치를 하면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내장에 걸리게 되면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럼 녹내장이 안압이 올라가면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압이 올라가게 돼서 백내장을 방치를 하게 되면 녹내장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진단받고 정확히 치료받고 이래야 되는데 얼뜨기가 많아. 뭐 이건 이렇다더라 저건 저렇다더라 네.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 동창회 나갔는데 네. 동창회 중에 그 얼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혈압이 높으면 녹내장 걸릴 확률도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옳은 소린가요? 혹시 아닌 소린가요, 이게? 네, 얼뜨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오,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 안압이라고 그랬잖아. 네, 안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안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망막과 시신경이 압박이 생기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시신경이 망가짐에 따라서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고혈압의 조기 발생이 이 녹내장과 발병이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녹내장 치료를 받은 389명을 의료기관으로 통계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 고혈압이 시신경과 이런 망막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혈관 질환이 이 녹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도 있죠. 야,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은 여러 가지 그 병 중에서 이 녹내장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로 시력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녹내장도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녹내장도 수술하면 괜찮다 하면 O, 아니다 수술해도 안 된다 하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X. 네. 뭐 잠깐 괜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래서 눈을 꾸준히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 뭐 저 요즘 백내장 수술 솔직히 5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녹내장 수술도 있는데 아직 좀 보편화가 안 된 거다.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없겠습니까? 오, 저도 녹내장은 수술이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쯤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암도 이겨내는 그렇지 세상이 않을까. 되는데. 기대감. 어. 어떻습니까? 정답은요. 이거는 세모라고 해야 될 것 세모? 같아요. 예. 왜? 일단 녹내장은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녹내장 치료는 수술이 약물 치료보다는 효과가 조금 적고 예후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치료고요. 모든 약물에 반응이 없고 약을 쓸 수 있는 약을 다 써도 녹내장이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녹내장 수술은 진행을 막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선택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무시무시한 병이네요. 완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채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녹내장은 어떻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진단 관련돼서는 우리 김영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좀 한번 이거 말씀해. 네. 우리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에 콕 쏘잖아요. 안압을 찍습니다. 안압. 첫 번째로 안압을 확인을 해서 안압을 찍어서 안압이 높으면 일단 녹내장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요.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진행하는 분들이에요. 그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대한안과 협회에서는 한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검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안 검진에서 시신경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경우 녹내장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야 검사를 하고 시신경 단층 촬영, 그다음에 시신경 섬유층 촬영을 해서 그 녹내장이 맞다 아니다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거 검사 저도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통에 넣고요. 뭐 이렇게 불이 반짝하면 여기 띡띡 눌러서 그거 오른쪽 왼쪽 다 해야 돼요. 그게 시야 검사입니다. 시야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 시간이 좀 길죠, 그래도. 예. 아니 근데 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최근에 친구가 어머님이 이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는데 빨리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수술 맞나요, 이거? 백내장 수술은요, 사실 정확한 수술 시기가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눈 조직을 망가뜨리거나 아까 말한 대로 녹내장이 생길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이 어느 정도 더 개선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수술이 훨씬 간편해졌어요. 우리가 20년 전에는요, 백내장 수술하고 3박 4일 누워 있었거든요. 요즘은 수술하면요, 그냥 바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보다는 수술 시기가 조금 더 좀 빠른 시기가 됐고 거기다가 요즘 가까이 보는 노안까지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 때문에 수술 시기가 조금 이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눈 수술은 참 겁나는 게요. 맞아. 눈 감고 수술할 건 아니잖아. 눈 뜨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마찬가지 그리고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마취도 그냥 안약으로 충분히 마취가 되고요. 뭐 수술 시간도 요즘은 뭐 어느 정도 숙련된 의사가 하면 한 15분 정도면 늦어도 15분 정도면 수술이 끝납니다. 근데 눈 뜨고 뭐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 다 보입니다. 칼 들어오는 게 다 무서워. 보입니다. 이거 뭐 렌즈 이렇게 삽입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백내장 수술은요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우리 각막이라고 하는 아까 검은 동자를 한 3mm 정도만 절개합니다. 요즘. 예전에는 눈을 한 6mm에서 7mm를 절개하면 6mm? 눈을 거의 절반을 절개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3mm도 안 되는 가장 최소 절개는 2.2mm까지 절개를 하고 그 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그 수정체라는 게 이제 눈에 어느 정도 초점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제거를 했으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인공 수정체라는 거를 눈에 넣어주게 됩니다. 인공 수정체가 이게 지금 되게 큰 걸 갖고 왔지만 실제 여기 있는 이걸 보면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 고개 들어가네. 예, 이 길이가 6mm 정도에 되는 아주 조그만 렌즈가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눈에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근데 수술하고 혹시 다시 백내장이 재발하진 않나요? 백내장은 다시는 생기지는 않는데요.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게 한 번 정도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정체, 이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는 껍질에 또 이제 혼탁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거의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수술이 아니고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로 외래해서 제거할 수 있고 생활에 제약이 없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재발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평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눈 마사지기를 사용 중인데요. 사용 설명서를 보니 주의해야 될 질환에 녹내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 산 건데 녹내장 환자는 주의하라고 하니 뭔가 찜찜하네요. 눈 마사지기가 왜 녹내장에 안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짜요?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저기 왜냐하면 저기 눈 마사지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사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진동을 우 눌러줘가지고 좋아가지고 썼는데 그게 녹내장하고 연관된 거는 전혀 몰랐는데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 안압이 높은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이렇게 마사지하다 터질까 봐 그러나?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 이 판매되는 여러 이게 이 눈 마사지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눈을 좀 압박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눈을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이제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녹내장이 있거나 혹은 걱정이 되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녹내장 관리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안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압을 높이는 행동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특히 잘 때 많이 안압을 높이는 행동들이 있는데 옆으로 누워서 잔다거나 엎드려서 자게 되면 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 눈 건강을 생각하면 좀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베개가 높아도 안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적정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높이는 척추와 평행이 되는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베개도 되게 낮은 걸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요즘 또 몸 생각해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웨이트 하면서 우리 얼굴 인상 많이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들 때 네. 힘 많이 쓰게 되죠. 너무 이렇게 눈에 힘을 많이 강제로 주게 되는 건 역시도 안압 상승의 요인이 되니까 운동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면서 열받을 일이 있어요. 화날 때 그래서 녹내장이 많은 것 같아요. 안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보죠. 네. 이번에는 두 김영준 번째, 선생님. 촉촉한 눈 만들기. 이거 정말 필요한 건데. 예, 아무래도 요즘 이제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이 겨울에는 뭐 피부도 건조하듯이 우리 몸속에 수분 자체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우리 눈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느 정도 촉촉해야 눈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그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중요한 사안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뭐 눈 촉촉한 거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아우 너의 눈은 사슴처럼 참 촉촉하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눈을 봐주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확히 보는 방법. 일단은 눈물이 있는지를 좀 평가를 우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판넬을 보면 네. 여기 이 시어머 테스트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우리가 아까 전에 검사를 했거든요. 아침에 오자마자 여기. 맞아. 결과가 궁금해요. 저도 이 테스트. 예. 시어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우선 그림을 보면 이게 눈에 저 시어머 종이를 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흡수가 되면서 그 눈물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있는지가 표시가 되는 건데요. 5mm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좀 건조한 거고 10mm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눈물을 꽤 흘렸거든요. 아니, 아침에 따끔해서 오자마자 뭘 들고 오시더니 눈에 찌르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우리 장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혹시 젊으셔서 그런지 눈물이 제일 많습니다. 10mm 젊은이. 이상으로 네. 아주 잘 결과가 나오셨고요. 우리 차 박사님이 가장 결과가 안 좋아서 거의 뭐 눈물이 거의 말라 있는 수준입니다. 어떡해요. 너무 내멸한이신 것 같아요. 저 작년 가을에도 한번 해봤는데 거의 사하라 사막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눈물이 없어. 그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정도, 문제는 없을 정도, 정상과 다행이네요. 약간 비정상의 경계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좀 분발 좀 해야 되겠네. 네. 네. 안구를 촉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뭐 일단은 촉촉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조금 개선 내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뭐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공기가 건조하면 눈도 많이 마르니까 우리 가습기 사용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30%에서 60% 정도 습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환기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인공 눈물을 많이 넣잖아요. 특히 건조하고 렌즈 끼시는 분들 인공 눈물을 많이 쓰시는데 인공 눈물은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효과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걸 오히려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200cc 정도 되는 잔으로 한 10잔 정도 하루에 드셔주시면 뭐 물 많이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거 많이 드시면 좋고 그게 눈물 분비에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몸을 많이 봐요.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 TV, 뭐 책 좋아하시면 책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봅니다.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보고 있어요. 적당히 깜빡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깜빡이면서 생활할 때 한 3초에 한 번, 4초에 한 번이라도 좀 의식적으로 깜빡여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찜질해요. 아까 전에 뭐 눈 마사지 기기가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뭐 생활에서 꼭 기계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따뜻한 수건으로 한 5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일단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도 좀 건강해지고요. 그다음에 눈 주변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면서 눈에 뭐 물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선생님 질문이 네네.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 인공 눈물이나 이렇게 안약 같은 거 넣을 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눈동자 한가운데 그냥 뚝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각막을 자극하거나 혹시나 찔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요. 인공 눈물을 넣을 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눈꺼풀을 밖으로 살짝 빼고 여기 눈꺼풀 안쪽 여기 살에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가장 편안하게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눈꺼풀을 내리고 고기 위에 떨어뜨리는 게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방법이군요. 네. 너도 익숙해져야 돼요. 맞아요. 이거 근데 잠올 때 하면 좋아요. 뚝 떨어지면 확 깨거든요. 그래요? 네. 잠올 때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죠. 모사원 선생님은 고당? 이게 뭐예요? 참 안과랑 네. 연결이 잘 안 되죠. 고당. 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자 들어가고 고당 그러면 이 당뇨에 안 좋고 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부터 빨리 풀어드려야겠네요. 당뇨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느낌이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고당은 이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니고요. 쓸고, 쓸고와 우리 엿당자를 써서 마치 우리 신조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짠. 그죠? 그리고 뭐 겉바속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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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의 하여튼 신조어를 하나 갖고 나와 봤습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쓴맛하고 단맛이 함께 있는 거죠? 네. 그 맛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괜찮거든요. 저는 이제 안과 질환에 있어서 눈에 좋은, 먹어서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쓴 것과 단 것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고당. 우선 이 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준비한 게 차조기 잎입니다. 아, 차조기. 차조기는 또 뭐? 네. 혹시 장희인 아나운서님 차조기 잎이 뭔지 느낌이 오나요? 지금 제 표정 보시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조기는 알아. 그러니까 저도. 구워 먹는 생선. 그리고 조기? 그 조기 그러면 진짜 생선인데. 생선이랑도 근데 연관이 있어요. 회 먹을 때 많이 먹는 건데. 그 껍질인가 그러면? 네. 생선 뭐 이렇게 뭐에 싸 먹죠? 뭘 싸먹나 생선을? 깻잎. 깻잎. 네. 차조기 잎은 바로 이 깻잎처럼 깨잎의 한 종류예요. 우리 자소엽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깻잎입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말린 약재로서 자소엽이고요. 이 자소엽이 좋은 거는 우리 눈에 가끔 가다 이런 사람들 있죠. 보면 막 열이 난다.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다. 눈이 너무 피로하다. 할 때 그걸 해소해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이 자소엽이 됩니다. 그리고 자소엽, 이 차조기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갖고 알고 보니 진짜로 눈에 좋았던 약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조기를 이용한 차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게 이 시기 때는 생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 이제 봄에서 여름 지나가는 그 시기에 어린 잎을 따다가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찬물로 우려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한번 이제 맛을 봐보실까요? 앞에 제가 하나씩 네. 갖다 드릴게요. 좀 줘보실래? 색은 너무 예뻐요. 진짜 이쁘다. 화면에 봐도 지금 색이 좀 귀티가 나. 오. 근데 괜찮긴 한데 맛이 괜찮긴 한데 약간 그 쓴맛, 떫은 맛 약간 있어서 네네. 요걸 뭔가 이제 진짜 달짝지근한 거 하나 곁들이면 뭔가 좋겠다 하나. 싶네요. 네. 이거 뭐 손쉽게 좀 요 쓴맛을 잡고 싶으면은 사실 그 옆에 꿀도 준비했어요. 예, 꿀이네. 꿀을 이 차조기 야. 다소차에다 타서 한번 또 드셔보세요. 해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듬뿍 넣어야겠다. 다 넣어야지. 저도 다 넣어야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깻잎이라고 하는 깨의 잎 종류들이 네.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 하면은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A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베타카로틴이기 때문에 이 차조기 잎도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갖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꿀 넣으니까 좋다. 역시 이 맛이에요. 네. 꿀 넣으니까 좀 부드러우면서도 쓴맛이 진짜 좀 사라져서 먹기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차조기 잎은 이렇게 안과 질환에도 많이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산물이나 생선, 회 먹을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전 이제 화타 선생님께서 이 차조기를 이용해서 치료한 예가 있는데요. 화타 선생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대게가 되게 풍년이었는지 젊은 청년 4명이서
누가 개를 더 많이 먹나 대회를 하고 있었대요. 서로 경쟁적으로 막 개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타 선생님이 옆에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너희 그렇게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 얘기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니 늙은 아저씨가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한 명 한 명씩 복통으로 쓰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게 주인도 화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화타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자기 의생들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빨리 저쪽에 가서 저 자소엽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들에게 다려서 먹여라. 먹자마자 복통이 사라졌다 했을 정도로 그 뒤부터 이제 해산물 먹을 때는 꼭 깻잎과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또 그렇게 된 됐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있을 요거는 정도예요. 그 요즘도 중국 쪽에서는 그 식습관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들이 속에 들어가면 찬 기운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를 많이 먹고 따뜻한 차를 먹지 않으면 탈이 난다. 그래서 생강차 같은 거 먹는데 이 차조기 잎을 끓인 이 자소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생강차를 주로 먹고 이 깻잎을 전혀 먹질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수를 못 먹듯이 중국에서는 또 유럽에서도 이걸 허브향이라고 느껴서 좀 꺼려한다고 하네요. 이제 고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예. 그럼 중요한 거 당이잖아요. 네. 당은 전 꽃감과 호두를 이용한 아우, 그거 꽃감 맛있죠. 호두 말입니다. 맛있죠. 맛있겠다. 꽃감과 호두는 사실 이 비타민 A 성분이 이 자체에 많이 들어 있어서 눈 건강에 너무 좋고요. 근데 사실 저는 꽃감을 그렇게 맛있게 먹지 못해요. 달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꽃감 느낌이. 엄청 네. 단데. 선물로 들어온 꽃감들 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까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이제 꽃감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에 꼭지를 떼내시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크림 치즈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크림치즈요? 네. 치즈를 듬뿍 넣어 주십시오. 듬뿍. 견과류 넣는 건 봤어도 또 크림치즈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오. 듬뿍 넣어 주시고 그리고 견과류도 넣어 주시는데 사실 호두 그냥 넣으면 이거 꽤 촉촉한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요거는 호두는 한번 좀 덮어 주셔야 됩니다. 덮어요. 여기 또 디테일이 또 살아있네요. 그러네. 두드려 한번 말을 하네. 아니 저 덮는 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꽃감하고 크림치즈 요거 영양적 궁합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감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맞지만 단백질이 없거든요. 근데 크림치즈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꽃감과 크림치즈를 같이 먹게 되면은 영양적 균형을 더 잘 맞춰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감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영양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감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 크림치즈가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궁합 역시도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호두를 볶아서 한 큰 거 2알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2알 넣고 랩을 준비하시고요. 이걸로 이렇게 단단히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자마자 바로 먹으면은 아무런 이거 효과가 없고요. 잘 썰리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말고 나서 한 30분 정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어저께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갖고 와봤거든요. 여기 앞에 있거든요. 네, 앞에 다 놨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나 이 크림치즈 넣는 건 또 처음이네. 아니 근데 보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좋다 좋다. 그렇죠. 네. 색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다. 이거 맛있죠. 이거 먹고 차조차도 한번, 자소차도 한번 한 입 먹어보세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조합이 어떨까 했는데 입안에 싹 어우러지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네. 눈 촉촉 한방 치료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이제 눈 주위 마사지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눈 주위에 보면 사실 엄청 많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어요라고 하는 생선 허리처럼 생긴 부위를 눌러주는 걸 우리가 중요시 하는데요. 바로 눈썹이 딱 꺾어지는 그 부위예요. 눈썹이 꺾어지는 이 어요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침 이렇게 스티커 안에 티침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 여기다가 뭐 붙이는 게 있어요. 네, 여기다 티침을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좀 자극을 시켜가지고 눈에 좀 눈물이 잘 생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티침 치료를 이 어요 부분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차 박사님이 눌러주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이 눈썹 주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썹 마사지 해주시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눈썹 선생님 이렇게 왜 잡아주시면 돼요. 열심히 누르는데 네. 눈물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침이 자꾸 나오죠? 뭐가 나오는데 자꾸?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누르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눈썹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여기 눈두덩이 눌러야 주위를 다 되는구나. 이렇게 마사지를. 네. 눈 주변을 만져주면서 마사지를 살살 해주면 이게 또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눈이 촉촉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눈도 촉촉해지고 눈도 맑아지기도 하고요. 네. 오. 아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저 네. 그 녹내장 얘기할 때 네.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무슨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나요? 아까 백내장은 했는 것 같은데 녹내장. 자가 진단법이라는 게 사실 네. 있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런 볼펜 같은 거를 들고요. 한쪽 눈을 가려야 돼요. 한쪽 눈을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사실 눈을 그냥 감는 게 좋죠. 감고 이 시야를 이게 돌려보세요 한쪽으로. 한쪽 눈 감고. 근데 뜬 눈을 이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그래도 옆에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일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예. 다 안 보일 때까지. 이게 의외로 많이 보이는데 많이 여기까지 보입니다. 예. 한 옆으로는 80도 정도. 진짜 보이네요. 80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오른쪽 왼쪽 달리 해야죠. 네. 반대쪽으로 하면 이제 사실 오른쪽 눈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면 코가 가리기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위아래 옆으로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한 번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해서 이게 혹시나 좁아지는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뜬 쪽으로 돌리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뜬 눈으로 거죠? 돌리면 그게 80도까지고요. 그다음에 위로도 사실 올려보시고 위로도? 예, 밑으로도 한번 내려보세요.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왼쪽으로 이게 눈은 괜찮은데 팔이 아프지? 아니 잠깐. 아 이게 옆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앞을 본 상태에서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그렇죠. 그게 시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이기 때문에 그 시야를 이제 집에서 자가 체크해 보는 거지만 사실 아주 정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요게 한 요 정도에서 내가 안 보인다. 이러면 가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한 7, 80도까지는 보통은 괜찮습니다. 근데 위로는 한 60도, 아래쪽으로도 한 60도, 안쪽으로도 한 60도까지는 괜찮은 거고요. 바깥쪽으로 한 80도까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가보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변화를 보는 거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가 봤다는 걸 그래도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네.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어디까지 봤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변화를 봐주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최근 우리 아이가 이제 눈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안과 검진을 한번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요즘 무슨 렌즈던데 밤에 자면서 무슨 드림 렌즈? 렌즈를 끼고 아침에 뭐 이렇게 빼면은 하루 종일 뭐 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 렌즈가 진짜로 뭐 어떻게 뭐 몇 살까지 사용을 하는 거고 시력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거 아이들 많이 하는데요. 지들이 못 넣어. 네, 맞아요. 아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부모들이 네. 정말 고생해요. 맞습니다. 그게 드림 렌즈라고 하고요. 이제 잘 때 쓰는 렌즈니까 이제 드림 렌즈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게 검은 동자 각막을 눌러줘서 뭐 수술한 것 같은 아니면 안경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는 동안 눈이 눌려져서 이제 렌즈를 빼고 나면 깨어났을 때 생활하는 동안 이제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안경 대신에 할 수 있는 치료고요. 근데 요즘 이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근시를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안경 끼셨던 분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안경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 두꺼워지는 양을 줄여줍니다. 드림 렌즈가. 이게 눌러주는 효과 때문에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한 5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디옵터짜리 안경을 쓰고 5디옵터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술하기도 나중에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쓰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됐고 효과가 입증되기 때문에 많이는 쓰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 진행 효과가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지. 20대, 30대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거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안경 안 쓰고 그리고 막 운동하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좀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넣어주고 애 입장에서. 빼주고.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으니까 그 우리 중년 그 눈 건강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꼭 그 조심해 주세요. 요거는 꼭 해주세요 하는 거 강조 좀 해주시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공기 건조하지 않게 특히 겨울에는 우리 눈이 너무 마릅니다.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인공 눈물보다는 오히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뭐 좀 먹지만 네, 술, 담배를 하면요. 탈수 현상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목 마르고 갈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몸에 물이 바짝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줄이시는 게 당연히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뭐 특히나 아까 오늘 보여주셨듯이 뭐 눈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같은 거 좀 같이 챙겨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눈 건강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느새 내일이 저 입춘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날이 좀 언제 풀릴지 네. 모르겠어요. 어제도 좀 추웠고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질까 싶긴 한데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그래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